우리는 평생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특별해지고 싶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책 여행의 이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하 작가의 문체를 참 좋아해요. 막 세게 말하지 않지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결국 내 자리를 찾아내서 그곳에 발바닥에 딱 붙이고서는 그런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여행의 이유를 읽으면서도 바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책에는 여행에 대한 9편의 글이 담겨 있어요.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특히 오래 남은 2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인 추방과 멀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살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 미래를 기대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그림은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타나서 우리는 당황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문득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추방과 멀미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많은 여행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원래 찾으려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김영하 작가는 이 글에서 스탠 바이 웬디라는 영화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폐를 가진 소녀가 상금을 받기 위해 떠났던 여행에서 결국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은 상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영화였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김영하 작가 역시 중국에서 장편 소설을 쓰기 위해 출국했다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상하이 공항에서 바로 추방당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와서 방 한 칸에 틀어박혀 한 달 만에 장편 소설을 완성해요.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결국 원하던 것을 이루게 된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들보들한 맨발로 고운 모래만 밟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갈밭이 나타났고 저는 연약한 발로 그 위를 걸어야 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풀밭이 나타났고 또 어느 순간 바위산이 나타났습니다. 약하기만 한 발바닥은 점점 단단해졌고 저는 딱딱해진 발을 구두 삼아 생각지도 못했던 곳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게 됐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쩌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한 것. 아니, 고쳐준다기보다 나를 알게 해주기 위해 일어났던 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여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김영하 작가는 본문 속에 이런 글을 남겨요. 기대와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제가 정말 좋았던 2번째 챕터, 노바디의 여행. 이 부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노바디는 말 그대로 아무도 아닌 사람, 그리고 썸바디는 특별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챕터에서 김영하 작가는 호메로스의 서사 속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들려줘요.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섬 근처에 도착한 오디세우스는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수 있었지만 괴물의 존재가 너무 궁금해서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괴물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해요. 괴물에게 대접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괴물은 비웃으며 그 자리에서 그의 부하들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대단한 오디세우스도 괴물의 섬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디세우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노바디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그 덕분에 그는 살아남아요. 그렇게 괴물의 섬을 탈출하게 된 오디세우스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괴물을 조롱하며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힌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오디세우스는 노바디가 아닌 썸바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대가로 10년에 걸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김영하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여행자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며칠 동안 노바디와 썸바디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20대와 30대의 저는 썸바디가 되기를 꿈꾸며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해내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었고 그 관계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욕심은 오히려 그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어버렸죠. 40대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노바디가 되어보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썸바디라는 사실. 썸바디는 단 한 사람을 향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노바디가 되어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노바디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존재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빛은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은 어쩌면 상대를 하대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하대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노바디가 되어 다른 사람을 비추는 사람은 그 빛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감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세상, 알지 못하는 사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그것들이 있기에 인생은 더 길고 더 멋진 여행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 떠났지만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서 더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책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였어요. 아주 쉽고 마음에 닿게 쓰여진 글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